실명법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실명법을 어려워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자, 근데, 우리 이제 민법이나 이제 여기서 나오더라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유형 있잖아요. 우리 책에도 79페이지 보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도 왼쪽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어야 되죠. 7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빼돌리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게 막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 거기 효력을 보세요, 효력. 자, 이렇게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하면 그 약정은 뭐다? 무효.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도 다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그런데 만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탁자가 이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끗이 날린다 그 얘기예요. 4번. 자,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고 또 불법 행위 급여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탁자가 이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찾아오고 해야 돼? 못 오게 해? 못 찾아오게 해야죠. 그래야 명의신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진 자들이 명의신탁 하지 없는 자들이 할 리가 없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니까 지네가 자 찾아오게 다 이렇게 해놨어 이거.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안 하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외되는 경우와 특례를 구분해야 돼. 제외는 말 그대로 법률에서 인정하니까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형식은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자, 그래서 세 가지.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이렇게 양도나 가등기 담보한 거,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법이나 자투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등기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특례는 뭐냐? 이건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인데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굳이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부동산 빼돌릴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건 인정해 주겠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하면 무효고 처벌하는데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명의신탁 무효잖아요. 근데 이 특례는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재입니다. 자, 이 제재 이제 왜 너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냐 해가지고 신탁자에게 자, 과징금 부과하는데, 이때 과징금, 자, 부동산 평가의 30% 범위 내에서, 자, 30% 범위 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실명 등기를 안 해. 그러면 빨리 실명 등기 해라 해가지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자, 이행 강제금 일단 1차로 얼마? 10%. 근데 또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안 해. 2차로 한번 또 때려. 2차니까 20%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벌칙이 있어요. 이제 이건 신탁자나 수탁자 둘 다 얻어맞아요. 그래서 신탁자는 5년 이하 2억 이하고 수탁자는 3년 이하 1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제재 다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유형을 봅니다. 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설명할 수, 그래야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자감 먼저 봅니다. 자,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기가 넘어갔죠. 자, 그럼 이제 실명법에서 이건 무효, 다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란 얘기는 등기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신탁자 갑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신탁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이거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올 거냐? 자, 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정을 해지하고, 자,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해줘 하고 등기 이전. 자,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계약이 뭐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란 말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 있잖아요. 자, 이게 무효야. 그럼 우리 공시법에서 배웠죠. 무효면 말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이제 등기하잖아요. 뭐든지 등기도 공동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소해가지고 해달라 해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는 된다는 얘기. 대신 이제 이게 무효라는 걸 입증을 해야죠. 뭘로? 명신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명신탁했다고 이실직고 하고 이제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자, 그다음. 자, 그런데 이제 수탁자가 이걸 제3자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이 부동산 날립니다. 신탁자는 안 돼. 그럼 이제 을은, 자, 갑이 이제 을이 자기 거 팔아먹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럼 이제 너는 왜 신탁자로부터 이렇게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부동산 팔아먹었냐?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횡령죄를 인정했는데 이제 횡령죄 더 이상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 보면 이자간에서 그럼 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건데 거기 그랬죠. 자, 둘 사이에 위탁 관계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신탁이 자, 이거 일단 위탁 관계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야? 무효.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불법이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팔아먹더라도 횡령죄 안 된다. 자, 이 내용이 자 거기 이제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다음 3자간 보겠습니다. 3자간. 자. 자, 3자간.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신탁자가 이제 메이도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동산 사고 싶어서 계약을 해요. 이제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런데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수탁자 앞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미리 얘기해. 그래서 이제 메이도인은 이제 부탁을 받고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럼 메이도인은 이 둘 사이에 명신탁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는 이 사람과 계약했는데 등기를 이쪽으로 해달래. 당연히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정은 무효. 그 다음에 이 약정에 이루어진 등기 이것도 뭐다? 무효. 자, 예. 그럼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그렇죠. 소유권은 자, 갑에게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동산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갈 거냐? 이 약정 해지하고 등기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니까 이거 똑같아. 그 다음 원상회복. 자, 그럼 원상회복은 또 이게 무효니까 말소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얘기예요. 자, 이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등기 청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라. 자, 또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선악불만은 유효하게 취득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여전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신탁자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다음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자, 횡령죄는 이렇게 위탁관계 자체가 있다 없다? 이 소유권이 신탁자 거야 아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위탁 신임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판례 보면 그 옆에 이제 판례 보면 거기 중간에 그랬죠? 이 둘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자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 명신탁. 자, 계약 명신탁.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보통 3자간 계약 명신탁 이 둘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신탁자가 자기가 이제 부동산 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계약하면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운전기사 시켜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들고 직접 계약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이 경우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이 돈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은 자,
메이도인이 선이 몰랐을 때, 수탁자라는 걸 몰랐을 때는 뭐다? 유효. 이 등기도 유효. 그럼 이게 유효란 말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자, 수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명법에서 이런 경우는 이 부동산 소유권이 자, 수탁자에 있으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는 이 부동산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에? 안 돼. 이건 수탁자 거잖아 이제. 이건 수탁자 것이니까 신탁자는 부동산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은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부동산은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봐봐. 이제 내용을 좀 봅니다. 자, 1번 매도인이 선일 때 명시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등기 이런 건 유효고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 이걸 제3자에게 팔아먹었어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자기 거니까. 그 다음 디귿 잘 보세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그랬죠? 자, 거기 끝에다 쓰세요. 뭐라고 쓴다? 매수 자금. 그러니까 이때 부당이득은 매수 자금에 대해서 하는 거지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달라고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부당이득은 매수 자금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니을번 잘 봐야 돼. 니을번. 자, 신탁자 지시에 따른 명의 이전. 그러니까 신탁자가 야 부동산 등기 나한테 넘겨.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의 이전은 또 이걸 수탁자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 대금 있잖아요. 대금 이렇게 달라. 이런 것은 유효 무효?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 실명법에서 아예 사람 거니까 부동산은 못 찾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거기 화살표. 수탁자가 대물 변제로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는 유효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수 자금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대신 줄게 하고 이렇게 넘겨줬어. 이건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소위 가진 자들이 지네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딱 만들어 놨대 이 말이야. 이것은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명신탁은 신탁자 수탁자 지네 둘 사이에 이렇게 등기 아무도 모르게 넘겨주면 깨끗이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신탁 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악일 때 잘 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았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계약은 다 뭐다? 무효. 무효니까 이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 병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이 선의인지 악인지 언제 판단하냐? 자, 그래서 거기 왼쪽 페이지. 자, 78페이지 맨 밑에 판례 4번. 자,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맨 밑에 3. 계약 묘인 신탁의 경우 계약과 등기 효력은 거기 체크.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선의인지 악인지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이전할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이 아니라 뭐다? 계약 체결 시점에 판단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 자. 자, 대표용 보겠습니다. 자, 갑과 친구 을을 수탁자로 계약 명의신탁을 했네요. 이에 따라 을은 병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자, 신탁자가 갑이고 을이 수탁자고 병. 이거 똑같네요. 갑을 병까지 지금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라 그러네. 자, 보세요. 기억. 갑과 을의 위 약정은 뭐다? 무효. 그렇죠. 항상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자, 이 약정을 병이 몰랐어. 그럼 이 약정은 유효인가요? 에? 아니, 이거 지금 이 등기 말고 이거.
병이 알든 모르든 이 약정은 무조건 다 뭐라고요? 무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 지금. 자, 거기 맨 대표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신탁 약정은 무조건 다 뭐라고요? 무효. 명신탁 약정은 다 무효. 자, 디귿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자, 선이란 얘기죠. 갑이 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나요? 자, 갑이 취득해요? 을이 취득해요? 을, 수탁자 을이 취득하잖아요. 을이 취득한다. 그 다음 니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자, 그럼 악이란 얘기죠. 그러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 자, 이제 정. 자, 여기 정한테 팔아먹었네. 자, 그럼 선악 불문하고 유약에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자, 여기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럼 여기가 아니면 이제 이건 무효고 이것도 무효죠. 여전히 소유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다? 병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팔아먹었어. 그럼 팔아먹었으면 무조건 여기는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7번 문제.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 명시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3자 간의 계약 명시탁이에요. 자, 갑과 을은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죠. 갑과 을이. 그리고 등기만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자간, 3자간. 자, 그럼 여기서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 그러니까 여기가 을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갑이고 여기는 병 그대로. 자, 지금 갑과 을만 좀 바뀌었네요, 지금. 자, 그럼 3자간이죠? 자, 1번. 자, 옳은 것은 근데 계약명 신탁에 해당한다는데 계약이 아니라 3자간. 3자간. 그 다음 병명의 등기는 유효. 자, 이 등기가 유효해요? 무조건 무효잖아요, 이거. 그 다음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송됐다. 자, 병 앞에 등기가 넘어가요. 소유권은 갑한테 있나요? 아니죠. 이게 무효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을. 매도인 을한테.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둘째 매매는 유효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는 같잖아요. 등기 청구는.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자, 일단 이게 무효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을. 그리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아까 계약 명의 신탁했잖아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병은 가진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매매대금도 매도인한테 줬고 부동산도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있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맞다. 자, 8번. 자, 개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죠. 공유로 등기한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상호 묘시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경우는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 이것은 아예 제외. 명시탁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메탈. 자,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즉 탈법 목적이 없을 때만 그 등기는 유효. 자, 그래서 특례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유효한 명의신탁. 그 다음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3자 간 명의신탁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는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뭐.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실명법 옳은 거. 자,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신탁자는 5년이야 2억이야. 맞네요? 신탁자가 5년이야 2억이야. 수탁자는 3년이야 1억이야. 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랬는데, 자, 과징금 누구한테 때린다? 신탁자한테 때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100분의 30, 즉 30% 확정 금액을 때려요? 아니면 30% 범위 내에서 때려요? 범위 내입니다. 이거 중요해. 이거 사법고시도 나왔어, 이 내용이.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명의신탁한 기간 있죠. 그리고 명의신탁한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기냐 아니면 짧으냐. 그래서 5%, 10%, 15% 이래요. 또 명의신탁한 부동산 금액이 적냐 크냐 해가지고 여기도 5%, 10%, 15% 이래. 그러니까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면 최대 얼마예요? 그래서 30%예요. 근데 기간은 근데 금액이 작아.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2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0%는 못 박아진 게 아니라 기간과 금액을 따져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징금 뭐예요? 일단 명의신탁 한 거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등기를 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안 때리는 거지. 과징금 일단 때리고 보죠. 명의신탁 걸리면 일단 과징금 때려. 너 왜 명의신탁 했어? 과징금은 일단 때리는 거. 자,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병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때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일단 과징금 받고 1년이 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일단 1차로 얼마? 10%. 또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안 했다. 그럼 2차로 20%. 이렇게밖에 없어요. 두 번. 자,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자, 이것은 뭐예요? 종교단체 특례죠? 네. 자,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 이렇게 하죠. 자, 10번. 자, 종중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자, 한마디로 탈법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특례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유효. 특례가 인정돼 유효.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네요. 자, 유효. 그 다음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갑, 종중은 직접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은 적극 가담은 무효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종중이 그 뭐예요? 그럼 등기가 된다는 종원 을이 소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 종중이 있잖아요. 갑, 종중이 자기 종원 을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고? 을이잖아요. 을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쓰면 직접 야, 이거 원래 내 거야. 을 게 아니야. 이렇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직접은 안 돼요. 왜? 여기가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이를 대위하여, 항상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대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이네. 자, 11번. 자, 틀린 겁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자, 이거 이제 특례가 인정되죠? 자, 그래서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 그랬고, 유효. 2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대내적이라면 신탁자, 수탁자, 지네 둘 사이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럼 지네 둘 사이에서는 당연히 누가 소유자요?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3번, 수탁자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에 해당한다. 그렇죠. 따라서 수탁자는 그 상속인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자,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 배임행에 적극 가담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 짜고서 빼돌리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인정 안 해줘. 반사회 질서잖아요. 자, 5번, 명의신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자,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지금. 자, 아까 이자간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이 약정 자체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정 자체는 무효니까 이 약정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해줘.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요? 약정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 문제 봐봐요. 유효한 명의신탁 그랬잖아요. 11번에 문제 설문.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니까 아까 특례가 인정되는 그거예요.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는. 그럼 이게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유효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민법에서 다 할 텐데. 처음 들어봐? 아니 이거 잘 나와. 이거 민법에서 나온 지문이 옛날에 이거 여러 번 나왔어 이거 민법에서. 자, 12번. 자, 20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을과 X 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명의수탁조라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자, 일단 갑, 을 사이에.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무조건. 그다음 X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에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네, 볼 수 없다. 네, 맞고. 디귿. X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다. 갑자기 이렇게 병이 나오면 어떻게 돼? 그 말은 이 말이요. 갑과 을은 했는데 이제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병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자, 그럼 악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럼 악일 때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을한테 등기가 넘어갔죠. 자, 그럼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악이니까 이 자체가 무효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등기를 했다. 자, 뭐예요? 3자간. 그럼 이거 지금. 자, 을로부터 병으로 이거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갑이고, 자, 여기처럼. 자, 이제 여기하고 똑같아. 3자간. 자,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자, 갑병입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는, 약정과 등기는 유효인가요? 근데? 자, 지금 둘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 그랬어요? 친구 사이잖아요. 아까. 자, 친구 사이는
특례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 특례는 세 가지 뭐예요? 종중, 외자, 배우자, 종교단체. 여기만 돼. 친구 사이 특례가 인정되면 우리나라 다 명시당하게? 말도 안 되죠. 친구 사이는 안 돼요. 니은,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럼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자,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횡령죄는 안 된다. 자,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 일단 이 계약은 유효인가요? 그렇죠. 이 계약은 유효. 자,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등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여기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나요? 아니죠. 이게 무효니까 누구에게? 갑에게. 아니, 을에게 있죠. 그리고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자, 매매 대금도 저기 매도인한테 줬고 부동산도 소유자가 여기 있고 여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허울뿐인 등기만 이렇게 돼 있잖아. 허울뿐인. 그러니까 뭔 부당이득 한 게 뭐 있어? 이걸 팔아먹었을 때 그때 이제 부당이득이죠. 팔아먹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니을은 틀렸다. 참, 오늘 또 한 거 많았어. 참.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너무 많았어. 많이 했어. 막 민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막 중개사법도 하고 법을 오늘 몇 개 있어. 자, 실명법, 장사법, 농지법, 등기법, 지적법, 민법.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야, 영양초과에 이제 더 이상 때려 집어 넣어도 안 들어. 튕겨져 나와. 자,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봐야 돼. 그리고 이제 2달 남았잖아요. 그럼 남은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략적으로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계획적으로 보내야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 점검해야 돼. 지금 상태 이대로 갔다가는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해서 우리가 빨리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다 보고 다음에 내가 보통 9시까지 오잖아요, 제가. 그러면 시험지 그대로 들고 시험지 그 흔적 그대로 들고 와서 채점을 해야지, 점수. 그래서 이제 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으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점수가 안 나왔어 하더라도 조금 보완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럼 얼른 전략을 바꿔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차만 해야 될지 아니면 2차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해야 우리가 합격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아. 근데 나 9월달 나 그때 할래. 이미 안 돼. 왜? 보충할 시간이 부족해. 한 달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지금 딱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보충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 특강 조금 남아있잖아. 또 한 번씩.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보충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데, 자, 항상 지금 내가 점수가 평균이 한 40, 50 합격 점수가 안 나와. 그래도 아직 충분해. 2달이면. 왜냐? 지금부터 점수 올리는 건 쉬워요. 기초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리는 건 쉬우니까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특강도 듣고 막 최대한 공부를 하란 얘기야. 그래서 남은 기간 하여튼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쫓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중개사법 전략 과목으로 확실하게 80점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맞을 수 있다니까. 맞아야 되는데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영모의고사 보고 백선하고 그다음에 또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특강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 위주로만 다 점검하고 그렇게 또 할 거야 다. 그러니까 따라만 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하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설령 내가 올해 안 되더라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 진짜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설령 내년에 하겠다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런 생각하더라도 일단 올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것 중에 그래야 내년이 편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올해만 생각하고 내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말.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다 보고 꼭 저한테 와야 돼요. 아니 다 나와야 돼서 마지막이고 더군다나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결석은 꿈도 꾸지 말고 지각도 하면 안 돼. 왜 앞에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 1차만 하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각도 하면 안 돼. 다음 주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